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한참 진행 중이죠. 1차, 2차까지 보면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도전은 순항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숫자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숫자죠. 다만 민심이 이재명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이고요. 최고위원 선출을 두고 언론은 물론이고 많은 곳에서 친 이재명 개냐 아니냐 이런 구분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친 이재명 개가 아니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거나 뽑히면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따르고 또 의식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최고위원회에 들어있으면 무언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그 힘이 탄력을 받거나 추진하는 속도를 내거나 어떤 사안을 논의할 때 경쾌하게 결과에 도달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견제하는 세력이 전혀 없다라고 했었을 때 그야말로 독선으로 흐를 수 있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자산이 오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된다라는 것이죠. 이재명 의원은 이름은 상당히 유명하지만 국회의원으로 보면 초선 의원이고 여의도 정치에 올해 처음으로 발을 담근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여의도 정치가 낯설 것이고, 이재명 의원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든 정치권의 룰들 다 뒤집어 엎을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이재명 의원이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 오히려 달콤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곁에 있지만, 변함없이 곁에 있지만 기분 나쁠 만큼 거북한 소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의원 옆에 있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제가 첫 화면에서도 띄웠지만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 2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옆에 친 이재명 계라고 써 있는데 빈 공간으로 남아 있죠. 친 이재명 계, 반 이재명 계, 대부분의 것들을 이분법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됩니다. 2022년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여의도에 입성하기 전까지 그야말로 선출된 행정직, 시장 8년 했고 도지사 5년 조금 못했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언제부터 이재명 씨와 의식을 같이 해서 함께 행동했는지 아무리 길어봐야 대선 기간 포함해도 지금 1년이 되지 않는데 좀 아이러니하죠. 친 이재명계, 비 이재명계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의원의 보폭을 오히려 좁히는, 그리고 이재명 의원을 가운데 두고 민주당의 내부 분란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런 구분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지는 않은가. 당 내에서 당 밖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다 쳐내기 위해서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을 아프게 만든 그런 환부들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제가 보는 이재명 의원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이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과 척을 지었던 그런 사람들을 모두 배척하고 내몰고 그러면서 자기 정치 기반을 다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이재명 의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저는 뭐 친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고민정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 고민정 의원이 여성 정치인으로서 나날이 성장하기를 무척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최고위원 선거 연설에 나서면서 동지를 강조하고 서로 아픔을 지나치게 주지는 말자, 그런 내용으로 전체 연설을 채우는 것을 보면 지금 최고위원 대표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크기가 대선 후보를 정할 때의 크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변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좀 하게 됩니다. 서로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민주당 최고위원 대표 경선이 되었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봅니다. 고민정 의원의 연설을 들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천은 우리에게 첫걸음의 도시입니다. 서역의 상인들이 한반도에 발을 디딜 때 인천을 통했고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때도 인천을 통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인천 강화는 단결과 단합의 상징적 고장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강국 몽골을 상대로 40년간 항전할 수 있었던 것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져 단결하고 단합하는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의 첫걸음을 이곳 인천에서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결과 단합으로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민주당 다음을 회복하는 첫걸음을 여기 계신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원, 대구, 경북, 제주에서도 저는 가는 곳마다 우리는 원래 민주당 동지였음을 잊지 말자 말씀드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증오의 눈빛은 걷어내고 날카로운 말로 변해버린 험한 말은 집어치우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싸우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것도, 이준석 대표와 싸우는 것도, 그리고 유튜버들에게 온갖 비아냥과 조롱에 시달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가장 앞장선 사람은 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전쟁과 같아서 적진을 향할 때는 누군가는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총을 맞습니다. 다만 저 고민정 지금까지 총을 맞고서도 거기에서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지 않고 두 다리를 질질 끌면서도 다시금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긍심이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분들에게서 듣는 험한 말은 그것이 총알이 아닌 화살이 아닌 한낱 돌멩이여도 참 아팠습니다. 어제 오늘 참 많은 분들께서 반명이든 친명이든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정치인에게 문자 한번 보내지 않으셨다던 어떤 당원께서도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가장 먼 여행을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사상이 애정으로 성숙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민주당 동지들은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슴에서 두 다리까지의 여정입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부에서의 적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외부의 적을 똑바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은 밤잠에 주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이 안에서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까?
우리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 바로 강하고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뤘던 많은 것들, 부족하고 잘못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그 정상을 만들겠다고, 상식에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 그 수많은 피눈물들이 다시금 무너지는 게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든 누가 그것을 조금은 허물었든 어쨌든 우리는 그 모든 짐들을 함께 나누며 가야 할 동지입니다. 우리가 동지임을 잊지 맙시다. 그 동지는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는 뜻을 함께 나누는 친구가 아니라, 동료가 아니라 바로 동지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뜨거운 동지, 여러분의 자랑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